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도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주로는 LG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LG전자 오늘 5%가 넘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LG전자는 이제 단순히 가전명가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요. 미국의 이제 대형 빌더들과 손을 잡고서 가전을 독점 공급하면서 동시에 이제 반도체 장비의 꿈의 기술로 불리는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가전서부터 반도체 장비까지 지방과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책임지는 LG전자의 행보는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산업 생태계 설계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죠. LG전자는 최근에 이제 미국 상위 10대 빌더 중 하나였던 그 센츄리 커뮤니티와 손잡고서요. 커뮤니티스와 손잡고 오는 2029년까지 수만 채 신규 주택에 생활 가전을 독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레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대형 빌더 계약 성과를 보여준 건데, 이는 이제 LG전자가 미국 주택 시장에서 사실상 프리미엄 가전의 표준을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효율 인증과 그리고 AI 기반의 플랫폼인 LG 싱큐 서비스는 단순한 이제 가전 공급을 넘어서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고, B2B 사업 특성상 계약 기간이 길고요. 안정적인 매출이 창출 가능하다는 만큼 어떻게 보면 LG전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AI 확산으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LG전자도 이번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이라는 초격차 기술에 좀 본격 도전장을 냈는데, 이 기술은 사실 범프를 사용하지 않고 D램을 직접 접합하는 차세대 공정이죠. 그래서 전력 효율과 속도 그리고 집접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꿈의 기술로 불리는데, 현재 이제 인하대랑 경북 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국책 과제를 수행 중이면서 목표는 아마 2028년도 양산 검증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 과정에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그리고 냉난방 공조 거기다 정밀 검사 장비와 시너지를 극대화해가지고 단순한 이제 장비 제조사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LG전자가 최근 강조하는 키워드가 바로 질적 성장인데, 이미 전사 매출의 절반 그리고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는 B2B 서비스 부분은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AI와 반도체 인프라 관련 신산업이 동력이 결합되면은 LG전자의 가전 회사에서 이제 글로벌 산업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네덜란드 배시 그리고 한미 반도체 등과 경쟁하면서, 만약에 이제 LG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도 양상에 성공한다면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LG전자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LG전자는 사실 여태까지 계속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수익성 개선과 그리고 반도체 신규 모멘텀이라는 게 붙어주면서 주가는 바닥권에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등 잘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외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붙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바닥 탈출 이후에 10만 원 선까지 안착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경내에 보면은 LG전자는 이제 냉장고와 세탁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집안을 책임지는 생활 가전서부터 데이터 센터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장비까지 동시에 키우는 거대한 성장축을 마련을 했습니다. 미국 대형 빌더와의 계약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 거기다가 B2B 중심 질적 성장 전략이 하나로 맞물리면서 LG전자의 새로운 정성기를 향해 가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LG전자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민 LG전자입니다. 과연 주가는 10만 원 선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먼저 이 지점부터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LG전자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는 바로 테크윙입니다. 이거래일의 조정을 딛고 다시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장님, 앞으로 상승 랠리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속도가 생존을 결정하는데, 특히 이제 AI와 그리고 HBM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단순히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 것보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가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고 있고, 테크잉은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에 공급 중이면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도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던 건데, 이는 이제 단순한 장비 검증 단계를 넘어서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요구하는 고난이도 테스트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AI 반도체 확산으로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HBM3에서 HBM4로 넘어갈수록 적층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서 불량 관련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결국 고성능 검사 장비 없이는 안정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는 거죠.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 핵심 수요를 겨냥해가지고 HBM 밸류체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테크인 같은 경우는 HBM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이유가 바로 큐브 프로버 매출 인식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신규 장비 판매를 넘어서 글로벌 메모리 생산 라인에서 표준화된 검사 장비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는 곧바로 안정적인 매출원이다, 폭발적 성장의 기반이 될 겁니다. 큐브크로버 같은 경우는 미세 분량까지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고객사의 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생산 효율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추가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테크윙은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크론에도 퀄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성능을 입증했기 때문에 평가 기간은 길지 않을 걸로 보이죠. 이르면 4분기 중 테스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추가 매출 모멘텀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밸류레이션인데, 현재 테크인의 PER은 13배 수준으로 동종 성장주 대비 현저히 낮죠. 이는 시장이 아직 테크인의 HBM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HBM 시장이 이미 2025년 이후에 연평균 한 70% 정도씩 성장이 되면서 2028년에는 D램 시장이 30% 이상을 차지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폭발적 성장 구조에서 테크잉이 핵심 검사 장비 공급사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면요, 실적은 물론이고 주가 평가에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추세를 이어가주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단기 저항이 받았었던 5만 원대도 오늘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돌파한 상황 속에서 수급이 이탈이 전혀 없었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대 매물 소화 시에는 회복 경고점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만큼요, 5만 5천 원 돌파 여부 우선 확인하시고 수급 이탈 없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테크잉은 AI와 HBM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호재와 그리고 구조적 성장, 여기에다 저평가 매력까지 3박자가 맞아 떨어진 상황이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성장의 문 앞에 서 있는 테크잉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테크잉이었습니다. 이미 기술력은 입증된 테크윙입니다. 과연 주가 5만 5천 원 선 넘어서 고점 돌파를 향해 움직일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